정부의 1단계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법회와 신행 활동 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되지만 불교계는 당분간 이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위축된 각종 문화 행사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에 맞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선 국내 정상급 장인들의 조각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불교단체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연,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이 내일 개막해 오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지역 안녕과 코로나19 극복의 의미를 담은 한라산 영산대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열렸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이 국가장으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불교의식을 거쳐 경기도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의 1단계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방역 조치를 실천해온 불교계 법회와 신행 활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되지만 불교계는 이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사찰은 법당과 정각 등에서 수용 인원의 50%가 입장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드나드는데 인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조계사는 접종 완료자의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해서 당장 이를 적용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 명부 작성 등과 함께 접종 완료자를 구분하는 별도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이전처럼 야외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울 봉은사도 입장과 함께 시작되는 소독과 발열 체크, 명부 작성을 지속하면서 접종 완료자 선별을 통한 인원 제한 해제는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수차례 내렸던 선제적 방역 지침을 이번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는 별도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종교가 개별적 집회 등에 따른 집단 간염으로 몸살을 앓았을 때 오히려 산문 폐쇄와 연등의 취소 등 선제적 조치를 했던 모범적 모습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법회를 중단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마저 연기하며 어려움을 나누어주고 계신 전국의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교계는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송광사에서 출발해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서 회항된 삼보순례를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시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로 무사히 마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문화행사의 이상적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 모든 글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하는 그러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없어지지 않는 한 안고 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안전을 잘 지키면 불교계로서는 당분간 정부 시책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이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연등회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3차 개편이 이루어지면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에서 내년엔 세계적 문화축제 연등회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오랫동안 위축된 각종 문화 행사들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맞춰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남양주 봉선사에선 국내 정상급 장인들의 다채로운 조각 예술이 선보여 불자들의 문화적 갈증도 씻어내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그란 얼굴, 푸근한 미소가 인상적인 창녕사지 나한상 머리 위 고추 잠자리가 가을이 깊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에 이른 날, 남양주 봉선사뜰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이 선보였습니다. 35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전통문화재 조각회 소속 정상급 장인 29명의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또 부처님 전에 다가왔을 때 비록 돌로 조각된 그 석불 또한 한 조각 한 조각 그 나무를 깎아내서 옥불로 만들어서 신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불모님들의 그 정성이 아니면 가능하겠는가? 추위를 녹이려 목불을 태웠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조병환 작가의 단아소불 등 전통적 화두를 재현한 작품들과 함께 흩날리는 비천이 관음보살의 흉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 등 기존 불교 도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전혀 버리지 않고 따르면서 한 통나무에다 조각을 한 겁니다. 제목을 환이라고 짓는 것은 내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나무가 그대로. 대접한 종이 위에 황토를 박한 관음보살, 또 선제동자가 찾아갔다는 관음정토 보탈악가산의 관세음보살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도 선보였는데 불교가 낯선 이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저게 관음보살이시면서 또 그 천주교의 그 마리아상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거이면서 종교적으로 서로 이렇게 통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하신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보려면 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통문화재 조각회의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각회가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오는 5일까지 봉선사 청풍루에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위드 코로나 초입에 들어섰는데 우리 그 전시회가 그동안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이나 불자들에게도 조그만 즐거움이라도 되면 이 전시회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11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찰을 장엄한 장인들의 조각품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불교 단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서화전이 내일 개막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추진위원회는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동국대 본관에서 새로운 2년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봉은사 회주인 자승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교계 단체들이 포교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안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 선서화전이 추진되었습니다. 자승스님은 교계 단체들의 포교 활동 지원을 위해 소장해온 근현대 고승들의 선서화 작품과 다양한 예술 작품의 수익금 전액을 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승스님이 희사한 선서화 등 300여 점은 사전 예약이나 현장 판매가 이뤄지며 마련된 기금은 언론, 교육, 의료, 해외 포교 등에 나선 불교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됩니다. 조계종 입법기구 중앙종회가 내일 정기중앙종회를 개원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앞서 조계종은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일반 회계 279억 원, 특별 회계 576억 원 등 올해보다 38억 원 줄어든 8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 종법 개정안,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안건 등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안녕과 코로나19 극복의 의미를 담은 한라산 영산대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도량의 만개의 등과 만개의 꽃을 조성하는 불사가 펼쳐져 불자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 고유의 민중신앙 제례를 불교 의식으로 복원한 한라산 영산대제. 제주 관음사 삼성각 앞에 한라산신을 비롯해 탐나바다 해신, 천신, 제주 창조신 설문대 할망까지. 여기에 4.3 당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위패도 봉안됐습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과 전함수 제주도의회 의장, 한웅 서귀포 부시장이 불보살과 수호신들에게 지역 안녕의 메시지를 담은 충문을 낭독했습니다. 여러 신들이 보살핌 속에서 우리 도민들은 힘을 모아 서로가 노력하고 고통을 나누며 이 환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신축년과 다가오는 1년 한 해에도 그 신이 자비와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속 신앙과 불교 의식이 어우러진 한라산 영산대제는 제주불교 중흥조 복려관 스님에 의해 1933년 관음사 아래 산천단에 제주 한라산신재단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 복려관 스님께서도 여자로서 비구니로서 이 제주도에서 그 민족 정신을 잘 보존하고 지켜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부처님 품 안에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오래된 뿌리 깊은 의식입니다. 영산대제에 앞서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가 주최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도회는 불교 성전을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선물하고 선물 받는 챌린지 행사를 통해 불법을 널리 펼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한라산 영산대제에서는 만개의 등과 만개의 꽃을 조성하는 만등만화불사가 도량을 장엄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힐링과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제주관음사는 한라산 영산대제를 봉행하며 제주도민 모두에게 희망의 기운이 생동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도 원만 극복되어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신라의 향문화와 불교를 전한 아도 화상을 기리는 향문화 대제전이 신라 최초 사찰 구미 도리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개산 1604주년을 맞아 올해 5회째 열린 향문화 대제전은 1600여 년 전 아도 화상으로부터 유래한 천년향을 현재로 내려받는 불교의식인 천년수향식에 이어 천년향 이운, 아도 화상 헌향제, 향연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진리를 접하고서 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통해서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향문화 대제전에는 직지사 주지 법보스님과 직지사 선원장 의성스님, 도리사 주지 묘인스님, 김영택 경북도 정무실장,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해 아도 화상의 전법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를 이끌어갈 국제포교사 16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6기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하고 비구니 스님 2명 등 모두 16명에게 국제포교사 품수증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국제포교사들에게 품수증을 전하며 신심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국제포교사들은 지난 4월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필기고사에 합격하고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지난달 면접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이 국가장으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불교의식을 거쳐 경기도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유족들은 49제를 기점으로 검단사에 안치된 유해를 통일동산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국군 교행악단의 조국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결식장으로 들어섭니다. 국가장 거행은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세계인들에게는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식에는 부인 김옥숙 여사 등 유가족과 장례위원회 위원, 국가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50여 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역사적 판단을 내리신 시민사회의 존재도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하,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휘어져 진행되지 않습니까? 각하,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노태우 대통령 각하. 불교계도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어산종장 화엄 스님의 집전으로 불교 의례 전통 방식에 따라 청원, 왕생극락 발언, 반야신경 봉독으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국 역사의 어려운 길목에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그런 가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락왕생을 발언드립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BBS 불교방송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했고 중앙승가대학교를 4년제 정규대학으로 허가하는 등 불교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기 바란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족들은 파주 통일동산 부근에 고인을 안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파주시에 허가가 나기 전까지 검단사에 임시로 유해를 안장했습니다. 검단사는 다수의 불교 문화재를 품고 있는 유서 깊은 고찰로 무량수전에서 북한 들녘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어서 불자 대통령의 마지막 임시 거처로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검단사에서는 별세 7일째 초제를 시작으로 49제가 봉행되며 유족들은 49제를 마무리한 직후 유해를 정식 안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노 전 대통령은 불교계에 대해 크고 작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이곳 파주 검단사 무량수전에 임시 안치된 후 통일동산 인근에 다시 안장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선시대 불화인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괴불도와 강릉 보현사 목조 문수보살 좌상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832년 조선 순조 당시 17명의 스님이 함께 조성한 불화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괴불도와 17세기 대표 조각승 석준 원호 스님이 조성한 강릉 보현사 목조 문수보살 좌상, 울산 신흥사 석조 아미타 열애 좌상 등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괴불도는 조선 왕실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화로 밝고 선명한 채색, 섬세한 문양 등 격조 있는 화풍을 선보여 예술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습니다. 서울 법장사 소장 경전인 초조본 아비달마 대비 바사론 권 175와 대구 용문사의 대승기신론소 권하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제1회 유튜브 반야심경 챌린지 시상식이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반야전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BBS 사장 법일스님은 본사 이선재 사장을 대신해 대상을 차지한 조계사 유아법회 6살 성민 어린이를 비롯해 입상작 5팀을 시상했습니다. 반야심경을 모티브로 한 창작 영상물을 유튜브를 통해 공모한 유튜브 반야심경 챌린지에는 1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돼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매년 이 반야심경 챌린저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멋지게 만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광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